자,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서 시장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이 제목,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주셨을 때 이제 주식에서 채권으로 머니 무브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상황 자세하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머니무브에 대한 움직임이 그 JP모건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1,500억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191조 정도 되는 자금이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이제 기관 투자자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주식 6 그리고 채권 4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게 될 때 현재 최근에 올 상반기에 주식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6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채권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뭐 또 다른 이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결국 이제 이 부분도 같이 포인트로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연기금이 있을 거고요. 국부펀드도 그럴 거고 6대 4라는 비중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자금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6대 4를 맞추려고 하면은 주식은 이미 주식은 평가 금액이 늘어나서 6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 4를 맞추기 위해서 채권으로 돈이 많이 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약간 그 흐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비중도 그에 맞추어서 좀 커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했군요. 이 머니무브의 움직임의 원인 바로 기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채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니고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100번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그 시장의 돈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때문에 돈이 쏠리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확대되면 또 새로운 투자처가 또 열리는 셈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로 지금 실무에서도 자주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연준 이제 긴축 정책이 한 2번 정도 남았다. 이제 그래도 끝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끝이 종료 임박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멈춘다면, 금리가 동결된다면, 그리고 그 동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본 차익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의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런 자본 차익을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규모도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자금이 다른 시장, 채권이나 요즘에는 뭐 가상화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주식시장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런 시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면 방금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가격이 주식시장이 이제 그 유동성이 빠져나가잖아요.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오히려 종목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밀도 있는 종목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금리 흐름 자체가 채권의 매력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더욱더 잘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채권을 투자하는 것,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교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결국은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률, 이것을 좀 비교해보는 것이 조금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 국채 30년물 기준으로 약 4% 중후반, 4.7% 정도 채권을 투자하면은 이제 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S&P 500 평균을 생각했을 때 주식 배당률이 약 1.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보유할래 아니면은 채권을 보유할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장기채죠. 이 장기물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금리, 높은 수익률, 금리를 받으면서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본 차익까지 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자본이죠. 어느 정도 자본력이라는 것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야 채권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에 대해 이 가치가 더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약 3% 정도 차이가 났죠. 3% 정도 더 이득인데 왜 주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3%의 격차보다 더 월등하게 비교 우위에 있을 경우에만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 수익 달성을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주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성장주들이 당연히 저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이제 일정 규모가 넘어섰을 때 그 비용들이 차감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결국은 이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출이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부담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번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성장주의 속성이 뭐죠? 아무래도 미래의 전망이 밝다라고 하면 미래의 전망이 밝은 그 내용만 가지고도 수급이 쏠렸을 경우에 굉장히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 해서 가치주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가치주가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에 그만큼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초과 수익을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성장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결국은 성장주는 최근은 한 1, 2년 사이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으면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캡이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AI, 로봇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성장주에서 약간 궤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업종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최근에는 2차 전지 전기차가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지금은 실적이 좀 수치가 보여지는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캡이 더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주,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성장주, 그래서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성장주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채권 투자 대비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이쪽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말씀해 주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명확하게 종목 선정 방향을 종목 방향에 대해서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수익은, 투자 전략은 충분히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덕분에 시장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까지 성장주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였습니다.